드디어 이제 원에서 마지막 개념이에요. 접선의 방정식.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고 제일 많이 나옵니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 자,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 원의 접선이 뭔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하고 한 점에서만 이렇게 만나는 이 직선을 접선이라고 해. 자, 직선이에요. 선생님이 원을 하나 그려놓고, 자, 접선 그려봐 그랬는데 접선을 막 이렇게 그린다던가 이렇게 그린다던가 이러면 접선 아니야. 혼나. 접선은 한 점에서 달랑말랑 만나는 접선이 접선이고요. 이 접선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 원의 중심에서 원의 접선 위에 있는 접점, 이 접점에다가 반지름을 그리면 항상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으로 만나더라.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접선인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같더라. 요 성질만 잘 기억하면 돼. 자, 이게 접선이에요. 자, 접선이 이 유형에서 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딱 세 가지 유형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어떤 도형에 대한 접선인데, 자, 첫 번째 유형이 원이 이렇게 하나가 그려져 있고 기울기를 알려줄 거야. 예를 들면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 직선과 그냥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y는 2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한번 그려보자. 그럼 여러분들이 원의 그래, 일단 유형은 나중에 설명을 하고, 자, 요럴 때는 평행의 기울기가 같네. 기울기랑 같은 접선은 요렇게 원의 아래쪽에서 하나, 원의 위쪽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이 그려질 거야 라는 걸 찾아내야 돼요. 또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기울기가 정해졌을 때입니다.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그 기울기 값을 갖는 접선은 두 개가 그려진다라는 거. 자, 이번엔 두 번째 상황. 원이 이렇게 있고 원 위에 점 한 점의 좌표를 띵 하고 정해줘요. 자, 이 원 위에서 접선이 그릴 때 이 점을 접점이라고 하지, 접점의 좌표 하나를 줍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점을 찍었잖아. 저 점을 지나는 접선은 몇 개? 오직 하나만 그려집니다. 오직 한 개. 자, 이때는 접선이 한 개만 그려져요. 자, 세 번째.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번에는 원 밖에 점을 하나 팅 줘요. 이 점에서, 자, 주어진 파란색 점에서 접선을 그려봐 그래.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이 원의 아래쪽에서 이렇게 하나, 원의 위쪽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질 거야. 그래서 접선은 기울기를 줘도 두 개, 원 밖에 있는 점을 줘도 두 개. 자, 접점의 좌표를 줄 때만 한 개의 접선이 그려지더라. 이렇게 세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써먹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유형, 이 유형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게요.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공식이 나오고, 원 위에 있는 점, 이걸 접점이라고 하지. 접점이 주어졌을 때 공식이 나오고, 원 밖에 한 점을 어쩌고저쩌고 막 방법이 써 있는데, 지금 당장 바로 이 공식은 지워버려. 쓰면 안 돼요. 자, 공식은 언제 쓸 수 있느냐? 원 이렇게 보니까 둘 다 원의 중심이 지금 0,0 원점에 있지. 이때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풀이가 넘어가면, 자, 1번 필수 예제 5번 잠깐 넘어가 볼게. 문제를 쭉 주고 나서 풀이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지. 공식을 이용한다. 왜? 이 원의 중심이 0,0 원점이기 때문에 공식을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일반적인 이런 원은 안 줘요. 네, 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식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판별식을 이용하거나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 건데, 선생님은 항상 이 방법을 쓸 겁니다. 판별식도 안 써요.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공식 안 써요.
네, 그러니까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할 겁니다. 이게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인데 선생님 안 써요. 항상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원의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유형부터 한번 접근해보자. 바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생긴 직선의 평행하고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을 구하여라. 자, 원 그냥 하나 그릴게. 원 하나 그려놓고 원의 중심의 좌표를 여기서 원의 중심이 0,0 반지름은 2루트 2구나. 루트 8이니까 3x-y 플러스 7인 0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빠방 3하고 구해지네.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라는 값을 갖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생긴 접선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울기 값을 알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y는 3x 플러스 n이라고 식을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이 식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항상 주어진 접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원의 중심과의 거리는 반지름 r과 같다라는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만들어 놓고 선생님이 일반 형식으로 바꾼 후에 원의 중심 0,0과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0,0을 대입하면 n, 이거의 절대값. 자, 절대값 지우면 안 돼. 이 값이 반지름인 2루트 2와 똑같다. 이렇게 만든 이 등식을 이용해서 n을 구하는 거야. 루트 10분의 n의 절대값은 2루트 2랑 같고, 이 상태로 그냥 양변을 제곱해 볼까요? 양변을 제곱하면 10분의 n제곱은 8과 같아. 그럼 n제곱은 80이네. 그래서 n은 80이면 2, 40, 2, 20, 2, 10, 2, 5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5구나. 그냥 4루트 5 아니죠? n은 제곱이 80이니까 뿔마 4루트 5구나. 네, n값이 두 개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n값 아까 우리 여기 구한 n에다가 하나는 플러스 4루트 5, 하나는 마이너스 4루트 5라고 작성해 놓으면 그게 두 개의 직선식인 거예요. 자,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표현하면,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y는 3x 플러스 n이라고 놓으면 이걸 일반형으로 바꾸자. 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이때 직선식은 일반형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내용 나오죠. 그 직선과 원이 접한다라는 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아야 된다. 해서 식을 만들어서 n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n이 두 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 두 번째 유형. 역시 공식은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이번에는 어떤 성질을 사용할 건지 그림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해볼 건데,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의 중심이 여기서 현재 0,0이고 현재 반지름은 루트 10이네요. 여기서 원 위의 점이라고 줬지. 원 위의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점의 좌표가 3,1이래.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래. 자, 접선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 접선은요, 항상 원 0,0 반지름에서 접점까지 이렇게 반지름을 그리면 이 반지름과 수직이더라. 이번엔 이걸 이용할 거야. 왜? 우리가 접선도 직선이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땐 대표적으로 기울기 m의 값과 한 점,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알면 되는데 3,1이라는 이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접선 위에 있죠. 접점이기 때문에
그럼 기울기만 알면 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반지름을 요 파란 선, 요 반지름이지. 그러니까 0,0과 3,1을 지나가는 어떤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둘이 수직이기 때문에 요 기울기의 m'을 구해서 m'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울기 m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0,0과 3,1, 0,0과 3,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면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므로 3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자, 요 기울기가 3분의 1이에요. 그럼 우리 직선의 기울기와 3분의 1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왜? 수직 조건이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m은 마이너스 3이라고 기울기 값이 나왔어. 그럼 기울기랑 점 잡혀가지고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에다가 x 마이너스 3과 같다 해서 식만 정리해주면 되겠죠. 도형의 원리대로 접근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막 이걸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림을 자꾸 그리면서 성질을 이용해 봅시다. 선생님 방금 수직 조건을 이용한 거죠. 원의 중심과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뿅 구했을 때 이 기울기랑 수직이어야 되므로 마이너스 3이라는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야. 그리고 3,1이라는 점을 지나가야 돼. 이 식이 바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제 마지막 유형 7번 유형입니다. 네, 요 내용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많이 나오면서 요 공식 쓰지 마세요. 또 공식 쓰지 말고 또 원이 있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래. 자, 이번에는 원 밖에 한 점이 있어. 2,3이라는 점이야.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두 개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지나가는 한 점의 좌표는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하자. 그래서 식을 만듭니다. 자, 접선식, 직선이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자. 기울기를 m, 지나가는 점의 좌표를 2,3이라고 해서 y-3은 기울기 m에다가 x-2를 대입하는 거랑 같아. 자, 식을 정리하면요. y-3은 mx-2m. 네, 일반형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mx-y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은 0이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럼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뭐랑 같아? 반지름이랑 같아야 되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점은 0,0이었으니까 거리는 자, 분모의 루트 x항계수 y항계수 m제곱 더하기 1분의 원의 중심의 좌표를 뿅뿅 대입해서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이 나오는데 절대값 씌워줘요. 이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 2랑 똑같아야 돼. 그럼 여기서도 이제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의 절대값은 2라고 되어 있는데 양변을 그대로 이렇게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하면 분모는 루트가 지워지고 분자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의 완전 제곱, 우변은 4 이렇게. 예. 그래서 m제곱 플러스 1을 우변에 이제 곱해줘.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은 4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과 같아. 자, 이제 전개합니다. 4m제곱 플러스가 아니겠죠? 마이너스겠죠? 차의 완전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2m 플러스 9는 4m제곱 플러스 4이다. 자, 여기서 반드시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야 돼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야 m 값이 두 개가 생겨요.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직선 두 개씩을 만드는 건데 m에 대한 2차 방정식 생겼지. 예, 정상적으로 생기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일단 접근해서 풀다 보면 양변의
양변에 4m제곱 똑같은 2차식이 생겨서 지워져 버렸어. 응? 그럼 일단 m값은 하나밖에 안 생기겠는데? 그래도 일단 구해. 자, m은 12분의 5라고 구했어. 요 12분의 5라고 구한 요 m값을 아까 우리 만들어 놓은 요 식에 m 자리에다가 12분의 5라고 값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직선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대입해서 만든 식이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원래 여기서 m값이 두 개가 나오면 각각의 m을 차례대로 대입해서 직선식을 두 개를 만들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는 두 개가 나오는 게 맞는데요. 그럼 지금은 왜 m이 하나만 나왔니? 자, 그림으로 가야 돼. 자, 그림으로 가보자. x축과 y축 원점에 대해서 원의 중심은 원점에 놓이게 되고 반지름이 2인 원이야. 여기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한 점이겠죠. 자, 대입이래. 접선을 그린 그 점이 2,3이야. x가 2고 y가 3인 점이니까 이쯤에 있죠. 2,3.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하나는 원 왼쪽 위에서 이렇게 접선이 그려질 거고 하나는 이렇게 접선이 그려질 거예요. 이때 선생님 그림이 조금 삐딱하긴 한데 방금 구한 m에 의해서 만들어진 m이 아까 5분의 12가 나와서 만들어진 이 직선식이 이거야. 기울기 값이 존재하죠. 왜? m은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구해졌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직선 y축하고 평행한 직선 있죠. 제 선생님이 예전에 y축하고 평행한 직선, 이 직선은 기울기가 없다라고 그랬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나온 거야. m이 지워진 거야. 그럼 그림을 가지고 보니까 왜 안 나왔을까? x가 2,3, 2를 지나고 x절편,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점도 x가 2야. 이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x는 2라는 직선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 밖의 점에서 그랬을 때는 m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어. 이거는 기울기가 하나가 사라졌구나.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림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y축하고 그러니까 x축하고 평행한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만약에 이 점에서 접선을 그려봐 해서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접선을 만들었을 때 요거는 m값이 나와. 기울기가 존재하니까. 근데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한 이 직선, 이 x축과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있다 없다? 기울기가 0이다. 기울기가 0이라고. 있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요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고요. 뭔가 양변을 제곱해서 m에 대한 2차식을 만들었을 때 식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m으로 이제 쏙 묶어주면 5m-13은 0이다. 그러면 m은 0 또는 m은 5분의 13이라고 나오지. 자, 5분의 13이라는 m을 갖는 어떤 접선 하나, 일반적인 접선, 기울기가 존재하는 접선 하나와 m, 기울기가 0인 x축과 평행한 이 기울기 값도 0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럼 m에다가 0 집어넣어서 구하면 돼.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구해질 거야. 근데 방금처럼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접선으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m값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m이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요거 유의하면서 마지막 접선의 방정식을 마무리 지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원 단원 마무리 짓겠습니다.